공관병 갑질 사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인이나 노비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다.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공관병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이번에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후에 보니까 군인권센터가 또 하나의 새로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그 문제가 된 박찬주 대장이 네. 공관의 비품을 절도한 의혹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공관에는 비품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구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TV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부대 자산인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육군 참모차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TV나 냉장고 각종 가전제품들을 다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확인된 거예요? 네, 확인된 겁니다. 싹 다 빼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품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현재 확인한 것은 냉장고 일부와 그리고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비품 구매 비용으로 예산을 써서 예, 예. 그곳에 이제 충당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후임자인 그 장재환 중장이 이제 공간에 와 보니까 빈집이었겠네요. 뭐 좀 비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이분은 또 공간이 없는 그 보직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세간살이를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기 개인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비용을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장병 복지 비용을 약간 이제 편법으로 전용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사 선배니까 뭐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돌려주세요도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연쇄적으로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 불쌍하게 뭐 바닥에 잘 수도 없고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침대도 가져갔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일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냉장고가 9대? 네, 9대입니다. 그건 확인된 거예요? 네, 저희가 10대라고 파악했는데요. 그 10대라고 조리병들이 제보를 한 거는 너무 큰 냉장고, 이제 영업용 문짝이 4개 달린 게 있으니까 이게 조금 오래됐으니까 본인이 이걸 2대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치면은 모두 9대고요. 심지어 저희들한테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거 사단장 시절부터 그 비품 구입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는 그 정도로 대수가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사단장 시절이면 이제 별 2개. 네, 26사단장 할 때죠. 그러면서 사단을 돌면 돌 때마다. 네. 그 군 경비로 산 비품을 다 가져가고 하니까 냉장고가 2대, 3대 늘어가지고 9대까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번 문제만 아니고요.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이, 그 사령관으로 있을 때, 참모총장 이제 그러니까 인사 나고 본인이 쓰던 뭐 이제 거기 비품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침대라든지 뭐 고가의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된 거예요? 그거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사건이 저희가 폭로하면서 이 부부도 인터넷 못 쓰게 하고 핸드폰 못 쓰게 했거든요. 이 공관병들한테 그런 걸 바깥으로 알릴까봐. 그러니까는 이때 경종을 제대로 울리고 그 당시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거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범죄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거는 공금 횡령 아닌가요? 절도입니다. 절도? 군용물 절도죄가 있는데요. 군용물 절도죄. 예, 그것은 군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준용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절도하고 연결시켜서 군대 내에서 자기가 입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던 것도 몰래 가져오면 사실상 군용물 절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장군들에게 주는 것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또 누군가 이렇게 그 비품을 싹 가져가 버리면 거기 새로 부임할 사람도
과거에 쓰던 것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연쇄적인 악순환이군요. 예,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야 월급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중간 간부들이 굉장히 애로점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정식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건 상부에 보고해서 이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손망실 처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사실은 이걸 손망실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죠. 그러니까는 중간 간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뭐 이게 헌병대나 국방부 검찰단에 신고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발도 못하고 참 소가리가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찬주 대장의 경우 냉장고 9대라는 얘기는 가면서 또 새로 하나 사라고 시키고 네. 그래서 또 옮겨가면 가져가고. 참모 차장 시절에 7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다음에 하나 더 다시면서 2대를 더 늘린 거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가 2대였다가 1대 더 늘었고요. 가정용이 4대고. 그걸 다 썼답니까, 근데? 네, 다 썼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그 부렸다는 이제 폭로를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밭에서 나오는 뭐 각종 채소들이 엄청 많고요. 비닐하우스에 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오리나 닭도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달걀 이런 것들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계병들이 다 수확을 합니다. 아이고. 그날 아침 식사할 분량들을요. 또 그날 하루 종일 소진할 것들을 다 이렇게 따서 이제 조리병에 주면 그걸 씻혀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두 분만 드시니까 다른 사람들 안 먹으니까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선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굴비 세트 이런 것들 다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고 과일도 보관하게 되니까 조리병 얘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를 갈아 엎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 소진을 못하니까 썩으니까 버리게 되고 하는데. 아니, 군 간부들을 데려다가 매일 파티를 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도 냉장고 9대를 그득그득 채워놓고 썩어서 버리고. 그리고 또 창고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 많으니까 그 근무 지원대에 있는 병사들 식당의 냉장고까지 일부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통상적인 사람들이면 나눠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눠 먹어야죠. 썩어 버리기 전에.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준 적이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심지어는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부인께서 갈치가 없어진 걸 알고 갈치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가져왔더니 너가 먹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조리병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는 뭐 자기가 뭐 특별한 신분도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하러 와서 이런 처우를 받을까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 있지 않습니까? 경계병을 농사병을 썼다는 제보도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받았습니다. 그 부인하는 그 자기의 범죄를 사령관하고 다 부인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밤을 지새다가 군인권센터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 시작해서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보면서 나도 제보해야 되겠다. 통화를 하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했거든요. 박찬주 대장 그 부분은 좀 유독 심한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장군들이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게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모를 그러한 예산 전용이나 업무상 횡령이나 또는 김영란법 위반처럼 뇌물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선물 세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령관이 감기 들면 인삼이 막 올라온대요. 다려 드시라고. 또 뭐 한다 그러면 전복이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전복이나 굴비 세트나 갈비 세트 이런 거는 가격이 꽤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러고 그게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성장군이 밑에 사람들한테 주는 버릇을 드려야죠. 사실 베푸는 건데요. 근데 오히려 참모 부인이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사 평점을 하고 있는 지휘관 즉 상관으로서
지휘관계 놓여 있고 이것은 결국 인사에 대한 청탁이기 때문에 예. 명백한 뇌물죄이자 그렇죠.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30명 수사관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집에도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영장 없으면 문 안 열어주면 끝이고요. 그렇죠. 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농도 못 뒤집니다. 서랍도 못 열고요. 저랑 차 마시고 가셔야 되는 건데 예. 예. 사성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 앞에 30명의 수사관, 이분들 다 군인입니다. 부사관일 수도 있고요. 검찰관이라고 해봤자 검찰단장이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가봐야 공군 법무관, 해군 법무관 중령 정도 될 텐데요. 예. 계급 차이가 너무 나죠. 예. 거기에 성주시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 왔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자료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이 될 경우에는 위법 수직 그렇죠. 증거로서의 그렇죠. 증거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지금 행보를 검찰단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네. 지금 임태훈 소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제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한다는데 그거 지금 빠지고 가고 있다. 네, 그렇죠. 오늘 부인께서 내일이라도 압수수색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있죠. 예,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요, 거기 다 군사법원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제 생각에는 30분 내지 1시간이면은 이게 증거만, 그러니까 소명만 되면 예.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부인은 군 검찰에 가면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누가 전으로 싸대기를 때리고 또 누가 전자팔찌를 채우며 누가 그렇게 썩은 갈치를 먹으라고 합니까? 그건 아동학대적인 발언인데요. 사실은 자기 자식 같다면 그렇게 절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현재 현역으로 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부모 입장으로서 군대 자식을 보냈고 매일 밤 소대장한테 훈련소 입소한 시절에 전화해서 바꾸라고 얘기를 했다면 했다면서요. 그런 심정이면은 본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병들에게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병들 부모님들이 면회 오니까 니네 부모는 왜 이렇게 면회 자주 오냐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저희 제보 중에서는 부모님들이 참다 못해 제보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분들이 자기 자식 다칠까봐 실명을 거론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 사건인지 몰랐고요. 예. 올해 초에 저희가 이 미제 사건들을 가지고는 상담 사건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왠지 이게 한 명일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한 명으로 좁혀진 거죠. 박찬주 대장이구나. 예. 이 건을 두고 이제 오늘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전 부처 차원에서 이 갑질 문화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지금 한 100몇 명에 달하는 전 군의 공관병 현장 점검 다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육군본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1박 2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셀프 조사다라고 해서 이제 비난이 쇄도하니까 토요일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수요일까지 연장했다가 또 금요일까지 연장했는데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조사는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가까운 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병사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들 거기 공간에 배속된 공간장이라든지 또는 그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보필하는 전속부관이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굉장히 고충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경찰도 지금 경찰청장과 지방청장들이 모두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의경들 가져다가 맞아요. 마구 쓰고 있거든요. 오늘 대통령도 의경 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네, 저희가 계속 그 문제 지적을 또 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 각급 경찰서에 보면 서장은 기관장이니까
모르니까는 뭐 의경을 그렇게 운전병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각 과장들, 수사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지금 의경들이 운전해주고 있거든요. 관용차를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장 한 명만 그렇게 하고 예. 나머지 인력들은 민생 치안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할 일이 있다면 뭐 같이 부하들하고 관용차 타고 가시면 되죠. 저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너무 예산을 네.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정당들도 거의 또 대동소이하게 이건 국민적 공분을 사니까 고쳐야 한다. 네. 이런 반응인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이 사건을 딱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들어도 이거랑 연결돼서 해석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네. 최근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네. 좌파 단체입니까? 뭐 저희는 그 정관을 보시면은요.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유엔이 이제 제정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예. 유엔이 권고한 사안들을 군대 내에서 실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정부패와 반인권적인 측면을 개선하자는 것은 즉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그렇죠. 전우회를 더 격상시키고 예. 높은 사람하고 결속력을 가짐으로써 적이 유사시 도발에 같이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입장인데 예. 경계병을 도대체 이 농사병으로 사용하면 네. 그 경계병을 특별하게 지휘관들에게 붙여놓은 것은요. 혹시 요인 암살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부대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더 공간을 지키도록 예.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스스로 안보에 구멍을 낸 셀프 이적 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면서 네.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저는 저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저렇게 하시면은 군인 대다수 한 40만이 넘는 50만 되는 병사들, 유권자들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공관병 갑질 사건이 하나 폭로가 됐고, 네. 뒤이어서 훨씬 강도 높은 또 이게 연달아 두 건 터지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는 그래도 공관병 제도 자체에 손대기가 좀 가능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 제가 실태조사했을 때 고전에 멸치장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멸치보관을 잘못했다고 여단장이 폭언하고 이제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공관병은 저희가 사단장 티타임 갖고 바로 공관병을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네. 저희가 당번병이나 이런 병사들은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했으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는 좀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그렇죠. 합동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에 군이 좀 클리어하게 가자면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인 저희 같은 NGO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해서 좀 이 제도를 개선한다면 앞으로 군대 보낼 자식을 군대 보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국방부 장관도 적극 대응을 천명을 했고 네. 대통령도 언급을 했으니 이번에는 진짜 매듭을 지어봅시다. 내일 이제 장군 인사가 고위 수뇌부 분들이 있을 거니까는요. 그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는 좀 장군 진짜 별이 빛나는 만큼 맞아요. 장군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우리 군인권센터 또 그리고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한번 이번에는 책임을 져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요. 저는 오늘 밤에 또 제보 들어올까 겁이 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